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 넘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도 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데뷔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6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들은 모두 12명으로 수갑을 차고 목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산초가 궁금해하는 돈키호테에게 말해주었다. 주인님, 이 사람들은 갤리선에 노젓는 일을 하러 끌려가는 죄수들이랍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라는 말 아니야? 그 말은 맞습니다만... 돈키호테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화승총을 들고 말을 탄 두 사람과 창과 칼을 들고 걸어가는 두 사람이 그들을 호송하고 있었다. 저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저 주인님, 저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는 죄수를 호송하는 관리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다. 불쌍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뭐요? 판결문이 있지만 읽을 시간이 없으니 그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돈키호테는 죄수들에게 다가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무슨 죄를 지었어? 모든 게 사랑 때문이지요. 사랑 때문에 노역을 해야 한다면 나부터 벌을 받아야 하오. 저는 하얀 옷들로 가득 찬 빨래 바구니를 너무 사랑해서 껴안고 놓지 않았지요. 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곤장필 때 갤리선행을 선고받았지요. 돈키호테가 두 번째 죄수에게도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첫 번째 죄수가 말해주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서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노래를 불러도 갤리선에서 노를 저어야 한단 말이오? 노래는 불운도 쫓아낸다고 했는데. 이곳에서는 노래가 눈물을 불러온답니다. 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세 번째 죄수는 돈이 없어 끌려간다고 했고 마법사처럼 보이는 나이든 네 번째 죄수는 돈키호테가 물어도 말없이 웃기만 했다. 대신 교복을 입은 다른 죄수가 말해주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닌 몸을 중개한 죄입니다. 더욱이 마법사의 면모를 가진 것도 죄랍니다. 뚜쟁이는 훌륭한 직업이고 출신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생각 없는 부녀자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뚜쟁이를 하면 폐해가 많아요. 게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의지를 좌지우지하는 마법은 없소이다. 그래,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어? 친척 아가씨들을 희롱하고 노란한 죄입니다. 저는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지만은 이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기사님께서 이들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신다면 복을 받으실 텐데요. 교복을 입은 죄수는 비록 사팔뜨기였지만 미남이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목에 칼을 차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돈키호테가 호송 관리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왜 이리 꽁꽁 묶어 놓았어? 이 자는 큰 죄를 지었으며 매우 약삭발라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죄에 어울리지 않게 라틴어를 아주 잘한답니다. 갤리선에 끌려가는 걸 보니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그마치 10년형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히네스테 파사몬테이죠. 파사몬테라는 죄수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기사님, 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히네스 데 파사몬테란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히네스 데 파사몬테의 생애라는 책에
내 일생을 기록해 놨으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책은 감옥에 저당 잡혀 지금은 없습니다. 파사못해 입 다물어라. 교활한 니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제 역겹다. 호송 관리가 몽둥이로 파사몬테를 때리려 하자 돈키호테가 말리며 죄수들에게 말했다. 아, 여러분이 죄를 짓긴 했지만 형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요. 강요는 잘못이며 있어서도 안 돼요. 죄값은 스스로 알아서 치르면 됩니다. 호송 관리들한테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정중히 부탁하겠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창과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참, 기사 양반, 지금 제정신이요?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국왕 폐하의 명을 따르고 있는 관리들이란 말이오.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가시오. 예, 나의 경고를 무시하다니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돈키호테는 다짜고짜 호송 관리를 창으로 찔렀다. 엉겁결에 공격을 당한 호송 관리는 총은 쏴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걸 본 다른 관리들이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다. 잡아라! 그때 죄수들이 쇠사슬을 풀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송 관리들은 죄수들을 쫓아가랴 돈키호테 공격을 막아내랴 정신이 없었다. 산초가 그 틈을 타 파사몬테를 풀어주었다. 빨리 달아나시오. 고맙습니다. 파사몬테는 쓰러진 호송 관리의 총을 빼앗아 다른 관리들을 위협했다. 결국 관리들은 도망갔고 죄수들은 모두 자유를 찾았다. 산초가 종교 경찰이 쫓아오기 전에 빨리 가자고 말했지만 돈키호테는 그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보답을 해야 할 것이요. 토보소의 둘시네아 공주님을 찾아가 우울한 기사께서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위대한 모험을 빠짐없이 들려드리면 됩니다. 평생 은인이신 기사님,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데요. 토보소에 가기도 전에 잡혀 쇠사슬을 다시 목에 걸게 될 겁니다. 기사님, 돌시네아 공주님을 뵙는 대신 몇 번의 기도를 올리시는 게 어떨지. 이 배은망덕한 놈! 파로피아인지 파사몬테인지 하는 놈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이쿠! 파사몬테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뒤로 물러나더니 마구 돌을 던졌다. 산초는 재빨리 당나귀 뒤로 숨었지만 돈키호테는 돌을 맞고 로시난테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아유, 저 나쁜 놈들! 파사몬테는 쓰러진 돈키호테의 대야를 벗겨 대야로 몇 대 때린 뒤 땅바닥에 마구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죄수들은 산초에게도 달려들어 옷을 홀딱 벗겨 가져가 버렸다. 주인님, 곧 종교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어떻게 하죠? 저런 자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했어. 난 왜 이럴까 자꾸. 산초야, 네 말을 들었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네. 주인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보다 종교 경찰한테는 기사도가 통하지 않을 테니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의 충고를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말이야, 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사라는 걸 명심하기. 주인님, 앞날을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지금은 로신한테를 타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말과 당나귀를 탄 두 사람은 잠시 후 모레나 산맥으로 들어섰다. 얼마나 갔을까? 돈키호테가 땅에 떨어진 여행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셔츠 몇 벌과 금화와 수첩이 있었다. 금화를 본 산초가 기뻐서 소리쳤다. 오, 이럴 수가! 하나님, 저한테 이런 행운을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산초야, 돈은 자네가 갖고 그 수첩은 이리 줘. 돈키호테가 수첩의 첫 장을 펼쳐봤더니 수려한 글씨체로 사랑의 시가 적혀 있었다. 그 밖에 더 많은 시와 연애 편지들이 있었다. 수첩을 다 읽고 나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수첩의 주인은 시련을 당한 신분이 높은 남자일 거야.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 깊은 산속이라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헛수고 말고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이 다시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산꼭대기에서 휙휙 뛰어다니는 게 보였다. 거의 벗다시피 한 그는 머리도 풀어헤치고 맨발이었다. 어찌나 빠른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산초야, 저 사람이 틀림없이 가방의 주인일 거야. 소인의 눈앞으로 뭔가 휙 지나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요. 가방 주인이 분명해. 온 산을 뒤져서라도 그를 꼭 찾아낼 테야. 돈키호테는 그를 찾을 생각으로 산초에게 당나귀에서 내려 지름길로 가라고 했고 자신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했다. 그 말에 산초가 펄쩍 뛰었다. 주인님, 또 소인을 떼어놓고 혼자 가시려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소인은 주인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아하, 이거요. 지난번 주막일로 그러는구나. 그때 널 두고 혼자 도망간 게 아니래도. 좋아. 뭐 같이 갈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날 잘 따라와. 그가 분명 가방 주인이야. 주인님, 그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가 가방 주인이라면 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럼 소인이 잠시 느꼈던 행복도 날아가 버릴 텐데요. 우린 물건의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어야만 하네. 이리야! 돈키호테는 말머리를 돌려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고 그 뒤를 산초가 따라갔다. 산모퉁이를 돌아갔는데 산꼭대기에 늙은 양치기가 보였다. 돈키호테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이보시오! 이리 잠시 내려와 보시오! 아니, 사람도 다니지 않는 이런 깊은 산중까지 웬일로 오셨어? 물어볼 게 있으니 잠시 좀 내려오세요. 잠시 후 늙은 양치기가 내려왔고 돈키호테가 물었다. 양치기 양반, 이 근처에서 여행 가방을 주었는데 혹시 주인을 아십니까? 6개월 전쯤인가 당나귀를 탄 청년이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 오두막에 찾아왔었지요. 반쯤 미쳐 있었는데 그가 알몸으로 산꼭대기를 뛰어다니는 사람이죠. 주인님, 저 앞에 그 사람이 오고 있는데요. 놀라서 달아나지 않게 조심해라, 산초. 청년은 그들 앞으로 다가오더니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돈키호테도 말에서 내려 그를 정중하게 대하며 꼭 안아주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산초가 재밌는 생각을 했다. 우리 주인님은 우울한 기사, 이 청년은 누더기 기사라고 부르면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거야. 잠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우울한 기사를 바라보던 누더기 기사가 입을 열었다. 기사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전 기사님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난 당신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요. 당신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소. 제 불행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고통을 더욱 후벼 파는 일이지만 듣고 싶으시다니 짧게 끝내겠습니다. 대신 얘기하는 중간에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돈키호테가 약속하자 누더기 기사가 불행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전 안달루시아 지방의 귀족 가문 출신인 카르데니오입니다. 전 다른 귀족 가문의 딸인 루신다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찬 저는 루신다에게 청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카르도 공작댁으로 갑자기 불려가는 바람에 청혼이 뒤로 미뤄졌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답니다. 전 리카르도 공작댁에 머물면서 공작의 작은 아들인 돈 페르난도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농부의 딸을 좋아했는데 진심이 아니었고 그 일로 저와 함께 제 고향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신다를 본 돈 페르난도는 첫눈에 그녀한테 반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루신다가 저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기사소설인 아마디스 데 카울라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루신다가 기사소설을 좋아한단 말이요? 그 말을 처음부터 했으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똑똑한지 알 수 있었을 것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우리 마을에 간다면 그녀에게 줄 선물로 내 책을 주겠어. 끼어들어서 미안하오. 얘기를 계속하시오. 누더기 기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다시 얘기가 이어졌지만 우울한 기사와 누더기 기사는 기사 소설 내용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다. 바보 멍청이나! 교활한 엘리사바시 마다시마 여왕과 청을 통하지 않았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거짓말로 고귀한 마다시마 여왕을 모독하다니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악당들.
누더기 기사는 돈키호테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갔다. 그는 돌멩이를 돈키호테의 가슴에 냅다 집어던졌다. 아이쿠! 그러자 돈키호테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걸 본 산초 판사가 누더기 기사에게 달려들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우리 주인님한테 주인 좋아하시네. 누더기 기사는 산초를 단번에 쓰러뜨리고 흠씬 두들겨 팼다. 그러고는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돈키호테는 아쉬운 마음에 늙은 양측에게 물었다. 양치기 양반, 카르데니오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하지만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늙은 양치기와 헤어진 돈키호테는 다시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산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주인님, 소희는 이제 정다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주인님을 따라다녀 봤지만 소인이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담요 기질의 돌과 주먹뿐이었죠. 그 정도 고행은 훌륭한 기사도를 이루는데 당연히 겪는 일들이야. 산초, 투정 그만 부리고 산속 깊이 더 들어가 보자. 아이 주인님, 험한 산속에서 그 미치광이를 찾는 일도 기사도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돌아가겠습니다. 그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린 뼈도 못 추릴 테니까요. 어허, 오늘따라 참 말 많네. 어? 난 말이야 그 미치광이 때문이 아니고 길이 남길 모훈을 세우려고 온 거야. 산초, 입 꼭 다물고 따라와. 돈키호테는 산초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뒤따라갔다. 갈수록 산세가 험해지자 산초가 다시 물었다. 주인님, 이런 험한 산 중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가장 위대했던 편력기사 아마디스의 행적을 따라하고 싶구나. 난 사랑을 위해 미치광이 짓을 하는 고행도 마다하지 않을 걸세. 아, 산초야, 만부리노 투구는 잘 보관하고 있지? 참나, 주인님, 소인이 가져오긴 했지만 이젠 다 찌그러져서 면도할 때밖에 쓰지 못하는 이발사의 노떼아를 아직도 만부리노 투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마법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둔갑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지. 그래서 자네 눈에는 이발사의 노떼아로 보이고 내 눈에는 만부리노 투구로 보이는 거야.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높은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곳은 실개천이 흐르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경치가 아름답고 분위기도 아늑했다. 갑자기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하나님, 제게 이런 행운을 내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우울한 기사가 불행을 마음껏 비통해하며 단식할 수 있는 고행의 장소입니다. 산초야, 내 고행을 영원한 사랑 둘시네아 공주님한테 가서 낱낱이 전해주게. 주인님, 지금 둘시네아 공주님한테 가라는 말씀입니까? 사흘 후에 떠나거라. 그 전에 내가 둘시네아 공주님을 위해 바치는 고행을 똑똑히 봐두었다가 말씀드려라. 또 뭘 하시려고요? 지금부터 난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무기들도 버린 뒤 바위에 박치기를 할 것이다. 박치기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 당장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면 저 느린 당나귀보다 바람처럼 빠른 로시난테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서 뛰어내려 말고삐를 산초에게 쥐어주었다. 좋아, 자네 마음대로 하게. 저 너그러운 주인님, 또 부탁이 있는데요. 역시 자넨 말이 참 많아. 말해보게. 돌시네아 공주님한테 전할 편지와 주인님의 나귀 3마리를 종자에게 넘겨준다는 양도 허가증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게다가 치밀하기까지 하고 막. 알았어.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둘시네아한테 보내는 편지와 나귀 양도 허가증을 수첩에 써주었다. 산초가 수첩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주인님, 나귀 양도 허가증과 편지에 서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나귀 양도 허가증에는 서명을 하겠지만 편지는 내 서명이 없어도 되네. 둘시네아 공주님은 글을 전혀 모르고 내 글씨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아니, 저 고귀하신 공주님께서 글을 모르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린 정신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늘 바라보기만 했어. 게다가 그녀의 부모님이신 로렌소 코르추엘로와 알돈사 너갈레스께서는 딸을 금지 오겹으로 키우셨지. 예? 아이, 그럼 로렌소 코르추엘로의 딸인 알돈사 로렌소가 둘시네아 공주님이에요? 아이고, 그 처녀는 소인도 잘합니다요. 힘도 웬만한 청년들보다 더 세고 목소리도 엄청 우렁찹니다. 내숭을 안 떨고 솔직한 게 그녀의 좋은 점이죠. 산초야, 내가 이 세상에서 둘시네아 공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가장 고귀하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알돈사 로렌소를 고귀한 공주라고 믿으면 된 거야. 산초는 알돈사 로렌소를 잘 안다고 말한 일을 후회하며 토보소를 향해 길을 떠나려 하자 돈키호테가 잠시만 더 있으라며 잡았다. 산초야, 내가 하는 고행을 30분만 보고 떠나지. 죄송하지만 소인은 갈 길이 멉니다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매우 험하고 외진 곳이라서 소인이 다시 잘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산초는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내에 되돌아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주인님의 미친 짓을 하나라도 보고 가는 게 소인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 잘 돌아왔어. 잠시만 기다리게나. 돈키호테는 얼른 바지를 벗고 윗도리만 입은 채 물구나무를 서더니 허공에서 두 바퀴를 돌았다. 그 모습을 본 산초는 혀를 내두르며 말머리를 돌렸다. 아유,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아이고, 흉측해라. 아이, 창피한 줄도 몰라. 아유, 완전히 미쳤어. 돈키호테를 산속에 두고 혼자 내려온 산초는 엘 토보소를 향해 길을 재촉했다. 다음 날 그는 지난번에 담요 퀴즈를 당했던 그 주막에 도착했는데 잠시 망설였다.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담요 퀴즈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게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어떡하지? 산초가 주막집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남자 둘이 주막에서 나오다가 산초를 알아봤다. 그들 중 한 남자가 일행에게 물었다. 신부님, 저 사람 산초 판사잖아요. 돈키호테의 종자가 돼서 함께 떠났다는 그 사람이요. 맞아요. 저건 돈키호테의 말이고요. 두 남자는 바로 돈키호테의 친구이자 같은 마을에 사는 신부와 이발사였다. 그들은 산초에게 다가갔고 신부가 물었다. 산초 판사, 자네 주인님은 어디 계신가? 산초도 두 사람을 알아봤지만 돈키호테에 대해 알려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에 이발사가 벌컥 화를 냈다. 산초 판사! 돈키호테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은 자네가 돈키호테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을 죽이고 말을 훔쳤다고 할 걸세. 그러니 어서 말하게. 겁을 줘도 저한테는 통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주인님은 지금 깊은 산속에서 고행 중이십니다. 말을 꺼낸 산초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험들과 둘시네아 공주에게 보낼 편지며 돈키호테의 미친 짓에 대해 모두 들려주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신부가 말했다. 그 편지를 좀 보여주게. 주인님이 수첩에 적어주셨습니다요. 잠깐만요. 여기 넣어뒀었는데 수첩이 어디 갔지? 출연 양석정, 안용욱, 박영재, 김모경, 조세령, 이찬우, 김상백,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6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돈키호테 7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